협상 능력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한다. 협상 능력을 키워라. 인생에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능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다양한 답변이 나오겠지만 나는 협상 능력을 뽑겠다. 만일 내게 협상 능력이 없었다면 학원가에 존재하지 않았던 심리 수업을 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싶다. 나는 수많은 원장님을 만나며 수차례 협상을 거쳐 그들의 마음을 얻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성공자도 협상 능력으로 성과를 이뤘다. 그러므로 우리는 협상에 대해 관심 갖고 그 스킬을 키워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전직 강사였던 마위는 중국이 전자상거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인터넷 사업을 시작했지만 수차례 실패를 경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기일전한 그는 1999년 직원 17명과 알리바바 온라인이란 회사를 창업한다. 그 후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해 유럽계 투자회사에서 투자 업무를 담당하던 차이충 신이라는 글로벌 인재를 채용했으며 그로부터 몇 개월 후 베이징을 방문한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을 만났다. 중국의 수많은 기업가가 세계적인 투자자인 손정희 회장의 지원을 받기 위해 사업 설명을 했고 마윈에게도 10분의 시간이 주어졌다. 손정희 회장과 독대한 이때 마윈은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의 가능성과 알리바바의 비전에 대해 설명했다. 6분가량 흘렸을 무렵 손정희는 마윈의 PT를 중단시켰고 나는 반드시 알리바바에 투자하겠소 라고 말했다. 30명 남짓한 규모의 설립 1년밖에 안 된 중국 신생 IT 기업에 3천만 달러라는 거액을 투자한 것이다. 사실 손정희가 알리바바에 투자를 결정한 2000년도는 전 세계적으로 닷컴 버블이 붕괴되고 있는 시기였다. 그런데도 검증되지 않은 신생기업에 300억 원 규모의 투자 제안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리스크를 가진 결정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마윈이 그 제안을 거절했다는 점이다. 아닌 게 아니라 알리바바가 필요로 하는 금액은 2천만 달러로도 충분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마윈은 손정희와의 관계를 더욱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었다. 첫 번째 계약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투자금을 조금 더 얻어내려고 욕심부리지 않아도 신뢰가 쌓이면 더 좋은 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은 것이다. 그렇게 마윈과 손정희의 역사적인 투자 계획이 체결됐고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은 돈독한 사이로 발전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소프트뱅크의 투자로 알리바바는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무섭게 성장했고 손정희는 알리바바의 든든한 후원자를 자처하며 알리바바가 자금을 절실히 필요로 했던 2004년 다시 6천만 달러를 투자한다. 마윈 역시 손정희 회장에 대한 깊은 존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손정희를 적극 지원하고 추후 합작 법인을 설립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끈끈한 관계를 이어갔다. 2014년 9월 손정희 회장이 알리바바에 투자한 지 15년 만에 알리바바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됐고 당시 알리바바의 기업 가치는 1667억 달러, 약 174조에 이르렀고 최대 주주 소프트뱅크가 보유한 알리바바의 지분 가치는 578억 달러, 약 59조로 불어났다. 알리바바의 상장으로 소프트뱅크가 최대 수혜자가 된 것이다. 되짚어보면 마윈과 손정희 회장은 단 6분간의 협상으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뿐만 아니라 향후 끈끈한 인간관계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신뢰로 쌓을 수 있었다. 이들의 협상을 통해서 성공한 협상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다. 제대로 된 협상은 성과와 사람을 남긴다.
제대로 된 협상은 두 가지를 남긴다. 하나는 협상 결과물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관계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성립됐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한 협상이다. 보통 사람들은 협상을 할 때 숫자로 나타나는 협상 결과물에 지나치게 집착한다. 그래서 상대를 쥐어짜서 조금이라도 더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면 마치 협상에서 승리한 것처럼 의기양양해한다. 하지만 그런 방식의 협상은 필연적으로 관계에 상처를 낸다. 좁디 좁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한 번의 이익을 위해 인간관계와 신뢰를 잃으면 상처 입은 상대방은 다음 협상 테이블에서 이를 갈고 나올 것이다. 또한 부정적인 평판이 업계에 퍼지면서 직간접적으로 향후에 다른 협상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협상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관계의 측면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는 감성적이거나 도의적인 차원을 넘어 추후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뛰어난 스킬보다 태도가 협상을 이끈다. 그렇다면 마이는 어떻게 6분 만에 손정희를 설득시켜 수백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 2017년 손정희 회장이 한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마인의 사업 계획은 변변치 않았고 영업이익도 전혀 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직원 수도 불과 30여 명에 불과했죠. 하지만 그의 눈빛이 너무나도 강렬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태도와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나는 그가 강한 리더십과 카리스마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의 비즈니스 모델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가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과 상대방을 흡입하는 강한 매력에 나는 설득당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이성과 논리보다 직감과 감정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가 있다. 결국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 상대방을 압도한다. 그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멘탈로 자신을 무장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자. 이 행동 하나로 당신이 예상치 못한 놀라운 결과가 당신의 눈앞에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래, 자기 확신이 강해야지 상대방을 압도시킬 수 있지. 일하기 싫다는 것은 돈을 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돈을 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직업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이론이다. 만약 다양한 직업이 없다면 우리 사회는 문제투성이가 되고 말 것이다. 예를 들어 아이가 태어날 때 의사와 간호사가 없다면, 태어난 직후 산후조리사가 없다면, 전문 지식을 갖춘 이들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해 환희의 순간도 잠시 절망과 공포의 시간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직업에 귀천이 없으며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또 직업이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동반하기에 돈을 버는 수단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로써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면 한 분야에서 사람들이 가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내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면 된다. 나는 이처럼 직업의 속성이 남을 돕는 것이라는 점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잘 생각하지 못하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정신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기로 마음먹고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했다. 그리고 잠재의식을 통제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문제들, 가령 시민성 증상과 집중력 저하 등을 약 없이도 호전되게 하고 본질적인 지식으로 동기부여를 해주는 심리 수업을 개발해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낼 수 있는 지식만 갖춘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직업을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큰 돈을 벌고 싶다면 자신이 출출한 문제 해결 능력으로 더 많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열정을 쏟으면 된다. 그럼 자연스레 돈은 따라오기 마련이다. 뿐만 아니라 돈을 버는 행위 자체가 매우 멋지고 숭고하기까지 하다는 사실을 피부로 절실히 느끼고 있는 삶이라면 일하면서 진정한 행복감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돈은 이렇게 열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즐기는 사람을 따른다. 돈은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돈을 좋아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의 일은 싫다고 하는 사람이 많다. 이것은 돈을 적으로 돌리는 것이다. 인간관계를 할 때에도 상대에게 싫어라고 말하면 상대가 기분 좋을 리가 없다. 상대도 싫다고 말한 사람을 싫어하게 된다. 돈은 일을 하는 과정에 벌리는 것인데 일이 싫다고 하는 것은 결국 돈도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 일이 아무리 고되게 느껴지더라도 일이 싫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 아무리 힘들어도 난 내 일이 정말 좋아. 난 누구보다 이 문제를 잘 해결해낼 수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말 신나는 일이야 라고 되뇌어야 한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제일 좋아하세요? 라고 물으면 실제로는 여행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제일 좋다 하더라도 일을 하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라고 말해봐라. 당신이 여행을 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결국 일을 해서 돈을 번 덕분에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항상 본질을 생각하면서 일을 더욱 즐기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라. 혹시라도 내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일을 열심히 했지만 지금까지 부자가 되지 못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제안하고 싶다. 당신이 지금까지 일을 했다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인간 세상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낸 것이다.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면서 열심히 살았고 과소비하지 않았는데도 돈이 부족하다면 지금까지 직업적으로 만난 고객들의 수준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내는 쪽으로 집중하며 일을 하라. 그러면 더욱 문제 해결 능력을 정교하고 섬세하게 다듬어야 할 것이다. 대책 없이 일하기 싫다고 하면서 일확천금을 노리고 언젠가는 부자가 될 것이라고 외치는 안타까운 자들을 멀리하라. 그들은 평생 가난한 삶을 살 것이 분명하다. 행여 일확천금을 얻는 극소수의 존재가 있더라도 그가 일을 하는 것을 싫어하는 마인드의 소유자라면 그가 소유하면 안 될 큰 돈이 그와 후손들에게 마이너스의 영향을 줄 것이므로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라.